북한 열병식 내일 열립니다. 자, 준비하는 영상들, 위성 사진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무려 8만 명 정도까지 동원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쿠데타 가능성, 북한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 안찬일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북한이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은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지금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기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예술 공연, 이런 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지도가 쭉 나왔는데, 어디서 열병식이 진행되고, 김정은은 어디서 관람을 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이제 미림 비행장에 지금 장비와 군인이 집결되어 있는 건데, 예. 요게 이제 바로 그 주석단. 예, 여기가요. 김일성 광장 중심이고, 여기에 이제 열병 예. 대호가 지나가는 형식에.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와서 지금 최종 리허설들이 다 진행됐겠습니다만, 김여정이나 김기남이나 이런 선동가들이 와서 최종 점검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내일 새벽에 다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들어온 얘기인데,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냈다. 약간 좀 저희가 그동안의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보낼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축전을 보냈는데 북한이 그거를 노동신문 안쪽에다가 좀 넣어서 좀 홀대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몇 주를 보냈는지. 왜냐하면 예. 이제 지난번 10월 1일 중국 그 정권 수립일에 김정은이가 축전을 보냈는데 딱 2주를 보냈다. 근데 아마 시진핑 주석이 2주를 보냈는지 석주를 보냈는지 관례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공산당 대 공산당으로서 그냥 축하 메시지를 몇 자 보냈을 겁니다. 아마. 관례적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목에도 지금 쿠데타 주의보라는 내용을 지금 적어놨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여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니까 여차하면 여기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계하고 있다. 바로 그건가요? 그렇죠. 현제 예. 평양은 완전 계엄 상태다. 계엄 상태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평소에 평양 시내는 장갑차나 전차나 탱크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퍼레이드 한다고 지금 수만 명의 군인들과 모든 중무장 조직들을 들여놨기 때문에 북한군 지금 전현지대의 보위지도원들, 우리 기무사와 같은 요원들까지 평양에 들어가서 보위사령부 또 국가안전보위부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에 대비해서 지금 감시망을 2중, 3중으로 늘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된 모양인데 들어온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에 가담할 가능성, 이게 실제 있을까요? 예전에 근데 김정일 시대 때 한번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1992년 4월 25일, 즉 북한군 창설 60주년 때인데 예. 그때 이제 부총참모장 안종호 상장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를 준비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련 아카데미, 푸른제 아카데미 군사대학을 졸업한 그런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설에는 이제 91년 8월에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KGB의 고위 인사가 북한으로 망명해 와서 이 안종호를 비롯한 푸른제 군사파들이 소련에 첩보를 제공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4.25 날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말하자면 인민무력부 탱크가 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 탱크가 포신을 김일성으로 돌리도록끔 돼 있어서 갑자기 평양 방호사령부 탱크로 교체하고 안종호를 비롯한 엘리트를 모두 체포했다. 아, 그래요? 이런 소리 있는데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실제로 이 열병식 도중에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실제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81년 10월인데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서 좀 뭔가 개혁을 주도하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바로 그 퍼레이드 할 때 주석단에 있었는데 밑에 나가던 고사포 부대에 이제 그 병사들이 원래 이제 실탄을 못 가지고 예. 나가게 돼 있는데 트럭 적재함 밑에 판자를 뜯어내고 거기 탄창을 감췄다가 탄창을 바꿔 끼우고 이제 그 사다트를 향해서 쏘므로써 사다트가 거기서 즉사하고 쿠데타가 성공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은 지금 이 많은 퍼레이드 하지만 여기에 아카보총, AK 소총에 모두 이 탄화를 격침하는 격침들을 전부 다 빼내고 그래요?
탄창을 숨겨도 탄화를 숨겨도 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총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 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때려주는 건데 그걸 빼버리면은 총알이 있어도 못 쏘니까. 있어도 못 쏘고 어떻게 보면 AK 소총이 몽둥이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 김정은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을 만한 세력들이 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집권해서 선군에서 선당으로 권력 이동을 시키고 군부가 많이 소외됐고 그동안 장군들이 계급장 정치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함부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북한군이지만은 누적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4년간 누적된 군부의 불만은 어느 구멍으로든 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어떤 무기들이 열병식에 등장할까 이것도 관심사인데 지금 이 무인 항공기가 또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청와대 상공이나 강화도에 들어왔던 그런 좀 낡은 무인기보다도 아마 이번에 북한이 보다 개량화되고 첨단화된 이런 무인기들을 몇 가지 소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뭔가 화학무기라든지 핵폭탄도 또는 육탄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지금 많이 동원해서 그 미림 비행장에 놓은 것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비행기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이제 두 줄로 세워놨는데, 두 줄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벌써 8대가 관측이 되는 거 보면, 상당히 이번에 퍼레이드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열병식에 그동안 종북 논란을 일으켰던 분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들, 이분들이 다 오신다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그렇죠.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김일성상 수여자인 노길남 씨, 바로 이 사람이죠. 네. 또 뭐 평양의 홍보대사라고 볼 수 있는 신은미 씨. 평양 홍보대사. 네, 홍보대사죠. 이런 사람들이 평양에 직결해서 아마 무슨 북한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또 그런 사진들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해외에 송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평양의 이번 행사를 많이 선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평양에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신은미 씨가 올린 그 사진들 지금 평양공항이더라고요, 저게. 네, 이번에 새로 이제 오픈한 그 국제공항이죠. 네, 저 라면도 이제 국내산 라면을 지금 먹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저 공항이 저렇게 좀 상당히 현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네. 규모는 우리 여기 김포공항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인천공항이요? 네, 아닙니다. 김포공항이 김포공항이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뭐 거기에 이제 면세점도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뭐 규모,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럼 김정은 자리 배치, 이번에 열병식 때 자리 배치도 좀 궁금해요. 시진핑 주석의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쪽에 앉을 거냐 갖고 저희들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과연 김정은 옆에는 누가 앉게 될까 이것도 관심사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이제 리위안차오 부주석이 왔을 때 김정은 바로 왼쪽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제 김영남이 속아마 리위안차오가 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왼쪽에는 김영남 그 다음에 이제 리위안차오가 설 것이고 우측에는 아마 또 어떤 군부 인사라든지 아마 아프리카 나라에서 일부 전직이나 현직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원수급은 또 우측에 세워서 모양새를 갖추고 아마 뭐 김경희는 뭐 사망설이 많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28세의 김여정이 주석단에 나오겠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아마 북한 퍼레이드 역사상 이 앞줄에 여자가 한 명도 못 서는 그런 이번 퍼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설주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현실화되는 그렇죠. 북한 정서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이설주가 주석단에 나온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한번 영상을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열병식 기념 주화까지 지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북한 주민들, 일반 주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열병식에 대해서. 근데 기념 주화가 이게 금이나 은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보통 노동자 농민들이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워낙 비싸고 많이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을 일본의 평양의 이제 귀족들, 신흥 부자들, 고위 간부들이 다 구입해가고 일반 인민들은 사진으로나 볼 수 있는 게 기념 주화고 아마 일반 인민들은 이번에 뭐 무지개호에서의 어떤 뭐 수상 공연이라든지 또 이제 대동강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이 불꽃놀이 이런 것에 인민들은 그냥 눈여기나 하지 뭐 이렇게 좀 귀중한 것들은 인민들의 몫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돈이 열병식에 든다고 하고 2년치 곡식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세계가 지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지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